올해 제 나이 65. 저는 평생을 대기업 임원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최연소 상무, 성공 신하라 불렀습니다. 제 이름 앞에는 늘 화려한 직함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화려한 명패가 걸려있던 강남의 사무실이 아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텅 빈 60평짜리 아파트, 먼지 쌓인 소파에 홀로 앉아 이 글을 씁니다. 제 손은 평생 수십억짜리 계약서와 임원 승진 서류에 사인하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은 몇 년째 울리지 않는 전화기만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가족은 단 한순간도 저와 함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빌딩을 짓기 위해 평생 벽돌만 날랐습니다. 하지만 그 빌딩이 완성되었을 때 그 안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때 성공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린 한 아버지의 가장 고통스럽고 뒤늦은 참회록입니다. 저는 지독한 보릿고개를 겪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어린 저는 친척 집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명절날 사촌 형제가 새 옷을 입고 부모님 손을 잡고 웃을 때 저는 구석방에서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때의 수치심과 서러움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내 자식에게만큼은 절대 이 가난과 수모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저는 제 피에 맹세했습니다. 저는 지독하게 공부해 명문대에 들어갔고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2배로 일했습니다. 아니 3배, 4배로 일했습니다. 동기들이 주말에 데이트를 할 때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썼고 휴가철에 가족 여행을 갈 때 저는 해외 바이어를 접대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랑의 방식은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넓은 집, 더 비싼 차, 더 좋은 옷을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아들을 제가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제가 완수해야 할 프로젝트로 여겼습니다. 제 신조는 명확했습니다. 가장의 역할은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리고 나의 책임은 성공이다. 아내는 늘 외로워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요. 민호가 당신만 기다려요. 저는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현실 감각 없이 감성적인 소리만 하는가? 내가 버는 이 돈이 다 누구를 위한 건데 나는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아내의 호소를 철없는 투정으로 치부했습니다. 제 아들 민우는 저를 따랐습니다. 어릴 적 민우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만 들려도 아빠다 하고 맨발로 뛰어나와 제 다리를 껴안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안아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내일 있을 프레젠테이션 생각뿐이었습니다. 몸은 아들과 함께 있었지만 제 영혼은 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제 오만의 정점,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그날 10년 전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게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대기업 입사 20년 만에 상무 승진이 걸린 최종 임원. 프레젠테이션과 저녁 만찬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지난 6개월간 밤을 새웠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승부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은 제 아들 민우의 초등학교 마지막 학예의 날이었습니다. 민우는 몇 주 전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연극 주인공이야. 내가 나무꾼 역할이야. 아빠 꼭 와야 해. 꼭. 아내는 몇 번이고 제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보,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민우를 위해 시간 좀 내줘요.
애가 당신 온다고 반 아이들에게 전부 자랑을 해놨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래요. 중학교 가면 이런 것도 없어요. 저는 달력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필이면 왜 오늘인가.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애들 장난 같은 학예회가 중요해. 아니면 당신 남편 승진이 중요해. 내가 상무가 되어야 민우도 유학을 보내고 당신도 이 낡은 아파트에서 벗어날 것 아닌가. 나는 지금 당신과 민우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어. 과거의 추억 따위가 아니라. 아내는 울먹였습니다. 민우에게 필요한 건 유학이 아니라 지금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거라고. 그깟 승진이 뭐라고. 당신은 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피를 말리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데 왜 저들은 나의 노력을 몰라주는가. 저는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가서 비디오나 잘 찍어와. 나중에 집에서 보면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저는 넥타이를 고쳐 매고 아내와 아들의 실망을 뒤로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현관에서 저를 바라보던 민우의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직접 제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승진 파티에서 쏟아지는 축하주를 받아 마시며 저는 제 인생의 정점에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늦게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캄캄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고 민호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미역국과 잡채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학예회가 끝나고 돌아와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했던 겁니다. 저는 그 음식을 보며 미안함이 아닌 짜증을 느꼈습니다. 이런 걸 할 시간에 내 양복이나 제대로 다려놓을 것이지. 저는 민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상무가 되었다. 너는 이제 대기업 임원의 아들이다. 너는 나중에 크면 아빠를 이해할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방을 나왔습니다. 그때 발에 무언가 밝혔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오늘 민우의 학예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엔 주인공 나무꾼 박민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귀퉁이에 민우가 서툰 글씨로 아빠, 그리고 그 옆에 빈 의자를 그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상무가 되었고 전무가 되었습니다. 더 바빠졌고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아파트는 60평으로 넓어졌고 차는 최고급 세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변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민호는 더 이상 제게 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나도 더 이상 방에서 뛰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우가 이상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꾸 겉도는 것 같아요. 당신이 아빠로서, 남자로서 이야기를 좀 해줘요. 저는 그때도 바빴습니다. 임원회의와 실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돈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비싼 과외 선생을 붙여, 아니면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게. 내가 지금 그것까지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 사내 자식이 그 정도 일로 끙끙대다니. 나약한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아들의 신호를 또다시 외면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민우는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학교를 빼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파출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우가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치다 잡혔다는 겁니다.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 완벽한 성공작에 흠집을 내다니. 저는 파출소로 달려가 민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민우는 맞은 뺨을 붙잡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은 10년 전 하계의 날의 그 텅 빈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오였습니다. 민우는 제게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돈, 나는 아버지한테 돈 받는 기계였어요.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게 역겨워. 나는 단 한 번도 당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 저는 그 말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이룬 성공이 제 아들에게는 역겨움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 아들과의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저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아들을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화려한 정년 퇴임식을 맞았습니다. 수많은 후배들이 제 성공을 기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완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돈도 명예도 시간도 생겼으니 아내와 그리고 멀리 있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된다고 아주 오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퇴임 기념으로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시간 많아. 민우도 부르고 유럽이나 한 바퀴 돌고 오자. 내가 최고급으로 예약할게. 아내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의 비서로 살았지 아내로 산 적이 없어요. 당신이 돈을 벌어올 때만 당신에게 가치가 있었죠. 이제 당신은 퇴임했고 민우도 다 컸어요. 더 이상 당신 비서로 살 이유가 없네요. 내 인생을 찾겠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은 이 60평짜리 텅 빈 아파트가 집홈이 아니라 감옥 JAIL이었다는 것을.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울리지 않는 전화기만 바라보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고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버리고 간 짐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10년 전 그 낡은 캠코더를 발견했습니다. 하계의 날 아내에게 찍어오라고 소리쳤던 바로 그 비디오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캠코더를 충전하고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먼지가 낀 화면 속에서 10년 전 민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조금은 어설픈 나무꾼 복장을 한 민우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우는 대사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무대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객석의 한 곳을, 바로 아내 옆에 빈 의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대사를 하면서도 혹시나 아빠가 지금이라도 올까봐 그 빈자리를 힐끔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연극이 중반을 넘어가자 민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 눈빛에 서렸던 희망은 실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화면 속 제 아들의 그 처참한 실망감을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보고 있었습니다. 연극이 끝났습니다. 비디오가 멈추고 파란 화면이 떴습니다. 저는 캠코더를 끄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아내가 녹화 버튼을 끄는 것을 잊었던 모양입니다. 화면은 검게 변했지만 소리는 계속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민우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소리였습니다.
아들의 작은 훌쩍임이 들렸습니다. 아내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우야, 왜 울어? 오늘 너무 잘했는데 주인공 최고였어.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찍고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안 왔어? 나 오늘 주인공이었는데. 내가 반에서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 아빠가 꼭 본다고 했는데 왜 나만 아빠가 안 왔어?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놓친 것이 단순한 학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놓친 것은 제 아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했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무도 없는 이 텅 빈 집에서야 저는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저는 가족에게 돈을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유학 자금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봐주는 아빠의 눈빛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가장 값싸고도 가장 귀한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둘째, 저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오늘을 내일의 재물로 바쳤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행복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일이 왔을 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내일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을 함께 사는 존재였습니다. 셋째, 제가 선택했던 그 승진은 고작 몇 년짜리 명예였지만 제가 외면했던 아들의 빈자리는 그 아이의 가슴 속에, 그리고 내 가슴 속에 영원한 상처로 남았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지막 결제 서류를 작성합니다. 제목은 인생 결제라는 반려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저처럼 가족을 위한다는 핑계 뒤에 숨어 정작 가족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외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뒤늦은 경고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